서준호와 이하나 부부는 결혼한 지 4년이 되었어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둘 다 수입이 꽤 높은 직장인들이에요. 서준호는 36살로 대기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고, 이하나는 33살로 미디어 회사 마케팅 팀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서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바로 커피를 끓였어요. 하나야, 커피 마실래? 그는 부엌에서 소리쳤지만 이하나의 대답은 늘 늦게 들려왔어요. 그녀는 이미 화장실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응, 좀 이따 마실게. 그녀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오면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잔을 채웠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대화는 짧았어요. 오늘도 늦게 올 거야? 이하나가 물으면 서준호는 프로젝트 마감이 가까워서 그래. 너는? 하고 답했어요. 나도 회의가 많아. 그게 끝이었어요. 회사에서 서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를 짜느라 시간을 보냈어요. 점심시간에도 데스크톱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모니터를 노려봤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몸으로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토요일 아침,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걸 보며 그는 프로젝트 파일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이하나는 그 옆에서 자신의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곤 했지만 점점 그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이하나의 하루는 더 바빴어요. 회사에서 클라이언트 미팅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녁에는 파트너사와의 디너 미팅이 자주 있었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미안. 그녀가 메시지를 보내면 서준호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하고 답했어요. 집에 돌아온 그녀는 피곤한 표정으로 샤워를 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서준호가 안아주려 하면 피곤해. 내일 해. 하고 몸을 돌렸어요. 겉으로는 안정된 부부처럼 보였어요. 큰 싸움은 없었고 서로를 배려하는 척했죠. 하지만 결혼 초의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미안. 그녀가 메시지를 보내면 서준호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하고 답했어요. 서준호가 오늘 회사 어땠어? 하고 물으면 이하나가 바빴어. 너는? 하고 짧게 답했어요. 그 후에는 각자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스크롤을 내리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어요. 서준호는 가슴이 좀 허전했지만 이게 결혼 생활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넘겼어요. 최근 들어 이하나의 행동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녀는 항상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식사 중에도 카카오톡 알림이 울리면 바로 확인했죠. 포크를 내려놓고 화면을 터치하는 손놀림이 빨랐어요. 서준호가 무심코 그녀 쪽을 보면 그녀는 재빨리 화면을 잠그거나 각도를 틀었어요. 뭐 봐? 그녀가 웃으며 물으면 서준호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은 저녁에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중 알림 소리가 났어요. 이하나가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서준호가 누구야? 하고 물으니 그녀는 회사 동료. 일 얘기 하고 대답하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서준호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에서 이런 건 흔한 일이잖아.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죠. 집에 돌아와 이하나가 샤워하는 동안 그는 그녀의 휴대폰을 힐끔 봤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믿어야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그 알림 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느 주말 저녁, 서준호가 요리를 하며 오랜만에 영화 볼까? 하고 제안했어요. 이하나가 좋아. 그런데 나 피곤해서 일찍 자야 할 것 같아. 하고 답했죠. 그들은 소파에 앉아 영화를 틀었지만 중간에 이하나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그녀가 확인하고는 미안, 회사 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준호는 혼자 TV를 보며 맥주를 마셨어요. 가슴이 조금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이하나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그녀가 말하며 가방을 챙겼어요. 서준호가 점심은? 하고 물은 이 회사에서 먹을게. 하고 문을 나섰어요. 그는 창가에 서서 그녀의 차가 떠나는 걸 봤어요.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서준호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열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뭐가 문제일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주중에 이하나의 출장이 잡혔어요. 부산에 가야 해. 파트너사랑 미팅. 그녀가 저녁에 말했어요. 서준호가 언제? 하고 물으니 내일 아침 비행기. 하고 답했죠. 그는 조심히 다녀와. 하며 그녀를 안았지만 그녀의 몸이 조금 뻣뻣했어요.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그녀의 메시지가 왔어요. 도착했어. 서준호는 회사에서 그 메시지를 보며 안도했어요. 하지만 저녁에 그녀의 통화가 짧았어요. 피곤해. 내일 얘기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준호는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TV를 켜놓고 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하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과거 사진을 봤어요. 결혼식 사진에서 웃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곧 한숨을 쉬었어요. 서준호는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출장 후 돌아온 이하나는 더 피곤해 보였어요. 미팅이 성공적이었어. 그녀가 말하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서준호가 좋았네. 뭐 먹을까 하고 물으니 이미 먹었어.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그녀는 휴대폰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어요. 알림 소리가 한 번 울렸지만 서준호는 모른 척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출근하며 오늘도 늦을 거야 하고 말했어요.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았어요. 점점 서준호의 마음에 의심이 싹 텄어요. 회사에서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결혼 생활 어때? 하고 물으니 동료가 우리도 비슷해. 바빠서 대화가 줄었어. 하고 답했어요. 서준호는 그렇구나 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집에 돌아와 이하나가 저녁을 준비하는 걸 보며 오늘은 일찍 왔네 하고 말했어요. 그녀가 응, 피곤해서 하고 앉았죠. 식탁에서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그녀가 재빨리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서준호가 좋은 소식? 하고 물으니 응, 프로젝트 관련 하고 대답했어요. 그 주말 서준호가 산책할까? 하고 제안했어요. 이하나가 좋아 하고 따라 나섰지만 길을 걷는 동안 그녀는 휴대폰을 몇 번 확인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알림이 왔어요. 그녀가 화면을 보며 웃었어요. 서준호가 누구랑 채팅해? 하고 물으니 친구야 하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서준호는 샤워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물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이하나의 변화는 점점 눈에 띄었어요. 메이크업이 더 세심해졌고 옷차림도 세련되게 변했어요. 새 옷 샀어? 서준호가 물으면은 회사에서 필요해서 하고 답했어요. 그는 예쁘네 하며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녁에 그녀가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내일 봐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서준호가 문 앞에서 서 있으니 그녀가 나와 회사 상사 하고 설명했어요. 서준호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며 그녀의 행동을 떠올렸어요. 정말 일 때문일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집중이 안 돼 실수를 했어요. 상사가 요즘 피곤해 보이네 하고 말하니 네, 좀 그래요 하고 대답했어요. 퇴근 후 집에 가니 이하나가 이미 와 있었어요. 오늘은 일찍 왔어? 그는 놀라 물었어요. 그녀가 응, 쉬고 싶어서 하고 소파에 앉았죠.
하지만 곧 휴대폰 알림이 울렸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서준호의 불안은 커졌어요. 이하나가 출근할 때마다 사랑해 하고 말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그는 나 혼자 착각인가 하고 자신을 탓했어요. 주말에 친구를 만나 부부 생활 어때? 하고 물으니 친구가 우리도 루틴이야 하고 웃었어요. 서준호는 그렇구나 하며 맥주를 마셨어요. 집에 돌아와 이하나가 자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저녁 서준호가 요리를 끝내고 밥 먹자 하고 불렀어요. 이하나가 식탁에 앉아 포크를 들었지만 곧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을 보며 살짝 웃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준호가 무슨 일? 하고 물으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화면을 잠갔어요. 그 순간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알았어 하고 밥을 먹었어요. 식사 후 그녀가 설거지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서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하나의 휴대폰 습관은 계속됐어요. TV를 보던 중 알림이 울리면 그녀는 바로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 번은 서준호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가 재빨리 각도를 바꿨어요. 비밀인가 봐? 그가 장난스럽게 물으니 비밀 하고 웃었어요. 그는 그래 하며 자리를 피했어요. 밤에 그녀가 잠든 후 서준호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정상인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서준호와 이하나의 일상은 조용히 흘러갔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서준호는 아직 그걸 직면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어느 날 저녁 서준호가 집에 돌아오니 이하나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서준호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이하나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빨리 왔어. 그녀가 접시를 닦으며 말했어요. 서준호는 의자에 앉아 무슨 소식? 하고 궁금해했어요. 이하나가 식탁에 음식을 놓으며 앉았어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고객 전략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내가 참석하게 됐어. 5성급 리조트에서 이틀간 진행돼. 이게 나한테 큰 기회가 될 거야. 승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서준호가 포크를 들며 좋은 일이네. 언제가? 하고 물었어요. 모레 출발이야. 비행기 타고 가서 저녁에 체크인할 거야. 이하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나도 응원할게. 바빠서 피곤할 텐데 잘 다녀와. 하고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하나가 고마워. 당신 이해해줘서 다행이야. 하고 웃었어요.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이하나가 기대감에 차서 컨퍼런스 얘기를 더 했어요. 강연자들도 유명하고 네트워킹 파티도 있어. 이게 내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서준호는 그녀의 열정을 보며 기뻤어요. 오랜만에 네가 이렇게 신나 보이네.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그녀를 안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이하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서준호가 커피를 타며 기분 좋네? 하고 물었어요. 그녀가 컨퍼런스 생각하니까 설레. 오후에 쇼핑 좀 해야겠어. 하고 가방을 챙겼어요. 서준호는 문 앞에서 조심히 다녀. 하고 키스했어요. 회사에서 서준호는 평소처럼 코드를 짰지만 마음이 가벼웠어요. 하나가 저렇게 기뻐하니 나도 좋네. 그는 점심시간에 동료와 얘기하며 웃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이하나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새 옷 샀어? 서준호가 물었어요. 그녀가 백을 풀며 컨퍼런스에서 입을 거. 드레스랑 블라우스, 그리고 화장품도 좀. 하고 옷을 펼쳐 보였어요. 밝은 색상의 드레스가 눈에 띄었어요. 서준호가 예쁘네. 잘 어울릴 거야. 하고 칭찬했어요. 새 옷 샀어?
서준호가 물었어요. 드레스랑 블라우스, 그리고 화장품도 좀 하고 옷을 펼쳐 보였어요. 머리도 좀 다듬어야겠어. 서준호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보며 스트레스 풀러가는 기분이네 하고 생각했어요. 이하나가 노래를 부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출발 전날 이하나의 흥분은 더 커졌어요. 아침에 그녀가 캐리어를 꺼내 짐을 챙겼어요. 필요한 거 다 챙겼어? 서준호가 물었어요. 그녀가 응, 노트북, 자료, 그리고 옷가지들 하고 지퍼를 잠갔어요. 출근길에 그녀가 내일 아침 일찍 공항 갈게 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준호는 회사에서 그 메시지를 보며 안전하게 다녀 하고 답했어요. 저녁에 집에 오니 이하나가 이미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오늘은 특별히 내가 요리했어.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준호가 고마워 하고 앉았어요. 식사 중에 이하나가 제주도 리조트가 정말 멋질 거래. 바다뷰에 스파도 있어 하고 기대를 드러냈어요. 서준호가 즐겨 사진 많이 찍어보내 하고 말했어요. 그녀가 알았어. 인스타에 올릴게 하고 눈을 찡긋했어요. 그날 밤 그들은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눴어요. 이하나가 오랜만에 이런 출장 가니까 신나 하고 서준호의 팔을 베고 누웠어요.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도 네가 행복하니 좋다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음날 아침 이하나가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어요. 택시 불렀어. 공항 갈게. 그녀가 문 앞에서 말했어요. 서준호가 졸린 눈으로 일어나 조심히 사랑해 하고 안아줬어요. 그녀가 나도 사랑해, 연락할게 하고 집을 나섰어요. 서준호는 창가에서 그녀의 택시가 떠나는 걸 봤어요. 집안이 갑자기 고요해졌어요. 회사에 가서도 그는 그녀를 생각했어요. 오후에 이하나의 메시지가 왔어요. 비행기 탔어. 곧 도착할게. 서준호가 좋아. 도착하면 알려 하고 답했어요. 저녁에 집에 혼자 있으니 쓸쓸했어요. 그는 TV를 켜고 맥주를 마셨어요. 하나가 즐기고 있겠네. 그는 소파에 기대며 휴대폰을 봤어요. 그날 밤 서준호가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다 이하나의 스토리를 봤어요. 제주도 리조트 체크인 사진이 올라왔어요. 푸른 바다가 보이는 로비, 사진에 도착. 컨퍼런스 시작이라는 캡션이 붙어 있었어요. 서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좋아요를 눌렀어요. 다음 사진은 리조트 수영장 뷰였어요. 여기 너무 좋아. 그녀의 글씨가 보였어요. 그는 멋지네 하고 댓글을 달았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확인하니 새 사진이 올라왔어요. 방 안에서 찍은 셀카였어요. 이하나가 흰색 가운을 입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이었어요. 서준호가 화면을 터치하며 봤어요. 피곤할 텐데도 밝아 보이네. 그는 생각하며 확대해 봤어요. 갑자기 눈이 멈췄어요. 거울에 비친 방 안 풍경이 이상했어요. 이하나의 미소 뒤로 침대 옆 테이블에 검은색 가죽 지갑이 놓여 있었어요. 헤르메스 로고가 선명했어요. 남자용 지갑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욕실문 뒤에 걸린 어두운 색 블레이저 재킷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자 옷차림이었어요. 서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뭐야? 그는 화면을 더 확대하며 손이 떨렸어요. 지갑은 고급스럽고 재킷은 세련된 스타일이었어요. 컨퍼런스 룸메이트일까? 하지만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는 사진을 여러 번 봤어요. 이하나의 표정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배경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서준호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놓았지만 다시 집어들었어요. 착각인가? 그는 중얼거리며 다른 사진을 확인했어요. 로비 사진에는 사람들 무리가 보였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는 사진을 여러 번 봤어요. 지갑과 재킷이 명확히 비쳐 있었어요. 남자 물건이 왜 저기 있어? 마음이 요동쳤어요. 그는 이하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어요. 물어보면 어떡해? 불안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며 그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가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어요. 서준호가 아니, 그냥 피곤해. 하고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에 다시 인스타를 봤어요. 이하나가 새 스토리를 올렸어요. 컨퍼런스 홀 사진이었어요. 강연 듣는 중 캡션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준호의 머릿속에는 그 지갑과 재킷만 맴돌았어요. 저녁에 이하나의 전화가 왔어요. 여보, 잘 지내?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서준호가 너는 컨퍼런스 어때? 하고 물었어요. 그녀가 좋아, 유익해. 내일 끝나고 올게. 하고 웃었어요. 서준호가 망설이다. 사진 봤어. 방 예쁘네. 하고 말했어요. 이하나가 리조트가 최고야. 하고 대답했어요. 그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조심히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집에 혼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사진을 다시 봤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게 사실일까? 불안이 커졌어요. 그날 밤 그는 소파에 누워 잠들었지만 꿈속에서 그 장면이 반복됐어요. 다음 날 이하나가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서준호가 회사에서 메시지를 기다렸어요. 비행기 탔어. 그녀의 문자가 왔어요. 그는 알았어. 하고 답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녁에 집에 도착하니 이하나가 이미 와 있었어요. 돌아왔어. 그녀가 안겨왔어요. 서준호가 피곤할 텐데 하고 안았어요. 그녀가 재미있었어. 얘기해줄게. 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컨퍼런스 얘기를 하며 웃었어요. 서준호가 사진 속방 혼자였어?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하나가 싱글룸이야. 왜? 하고 고개를 기울였어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 지갑과 재킷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밤에 그녀가 잠든 후 서준호는 휴대폰을 들고 그 사진을 다시 확인했어요. 심장이 여전히 쿵쾅거렸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서준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그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하나가 숨기는 게 있나? 그는 점심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저녁에 집에서 이하나가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싹 텄어요. 그녀의 휴대폰 알림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서준호는 혼자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어느 날 저녁, 서준호가 집에 들어서니 이하나가 이미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제주도의 여운이 남아있었죠. 돌아왔어? 피곤할 텐데. 서준호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하나가 밝게 웃으며 안겨왔어요. 하지만 재미있었어. 컨퍼런스에서 배운 게 많아. 그녀가 소파에 앉으며 얘기를 시작했어요. 서준호는 그녀 옆에 앉아 커피를 따랐어요. 좋았네. 그런데 인스타 사진 봤어. 방이 싱글룸이라고 했는데 거울에 비친 게 좀 이상하더라.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하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무슨 소리? 그냥 내 방 사진인데 하고 물었어요. 서준호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 테이블에 지갑이랑 문 뒤에 재킷이 보이네. 남자 물건 같아.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이하나가 화면을 보더니 살짝 웃었어요. 아, 그건 강태현 이사님 거야. 컨퍼런스 주최자시고 내 파트너 회사 상사. 저녁에 내 방에서 업무 얘기 좀 했어. 늦게까지 전략 논의하느라. 그녀가 자연스럽게 설명했어요. 서준호가 눈을 좁히며 방에서 호텔 로비나 카페에서 하지 왜? 하고 물었어요. 이하나가 어깨를 으쓱하며 시간이 늦었고 자료가 방에 있어서 그랬어. 일 때문이야. 걱정 마. 하고 그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그는 소파에 앉아 그 설명을 곱씹었어요. 정말 그럴까? 중얼거리며 창밖을 봤어요. 다음 날 아침 이하나가 출근 준비를 하며 오늘도 바쁠 거야 하고 말했어요. 서준호가 커피를 따라주며 어제 일 정말 괜찮아? 하고 다시 물었어요. 그녀가 당신 왜 그래? 진짜 일 얘기였어. 강 이사님은 나이도 많고 권위 있으신 분이야 하고 웃으며 문을 나섰어요. 서준호는 회사로 가는 지하철에서 그 지갑과 재킷을 떠올렸어요. 손가락이 떨려 휴대폰을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회사에서 코드를 짜다 실수로 버그를 만들었어요. 동료가 준호야, 집중 안 돼? 하고 물으니 미안, 머리가 복잡해 하고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에 그는 혼자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하나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이하나가 이미 와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 어땠어? 서준호가 물었어요. 그녀가 바빴어. 그런데 강 이사님 덕분에 프로젝트가 잘 풀릴 것 같아 하고 말했어요. 그 이름이 나오자 서준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분 자주 만나? 그는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이하나가 파트너 회사라서 그래. 왜? 하고 시선을 돌렸어요. 서준호가 그냥 궁금해서 하고 넘겼어요. 그날 밤 그들은 침대에 누웠지만 대화가 줄었어요. 이하나가 먼저 등을 돌리고 잠들었어요. 서준호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봤어요. 며칠 후 주말에 서준호가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중 익숙한 얼굴을 만났어요. 준호 오빠? 최하나가 카트에 과일을 담으며 불렀어요. 그녀는 이하나의 옛 동료로 친한 친구였어요. 서준호가 반갑게 하나야. 오랜만이네 하고 인사했어요. 그들은 통로에서 잠시 서서 얘기했어요. 하나 언니 어때? 요즘 바쁘시지? 최하나가 물었어요. 서준호가 응, 제주 컨퍼런스 다녀왔어. 고객 전략 회의라고 하고 말했어요. 최하나의 표정이 순간 멈췄어요. 서준호가 응, 제주 컨퍼런스 다녀왔어. 그거 2주 전에 연기됐는데. 무기한으로 그녀가 눈을 깜박이며 말했어요. 서준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어우와? 확실해?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어요. 최하나가 응, 우리 회사도 초대됐었어. 매일 왔었잖아. 언니가 안 갔어? 하고 이상하게 봤어요. 서준호가 착각했나봐. 고마워 하고 서둘러 헤어졌어요. 카트를 밀며 그의 손이 떨렸어요. 거짓말이었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차를 세우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왜 거짓말을 한 거지?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저녁 이하나가 집에 오자 서준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그녀가 물었어요. 그는 아니 하고 대답하며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날 회사에 반차를 신청했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 상사에게 말하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심호흡을 했어요. 확인해야 해. 제주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리조트로 갔어요. 로비에서 관리자를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여기 묵었는데 확인 좀 부탁해요. 서준호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관리자가 난감한 표정으로 개인 정보는 공개 못해요. 하고 거절했어요. 서준호가 부탁드려요. 중요한 일이에요. 이하나 씨, 체크인 기록만 하고 애원했어요. 한참 실랑이 끝에 관리자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하나 씨는 체크인 안 됐어요. 대신 강태현 씨 이름으로 방이 예약됐고 동반자가 있었어요. 하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서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태현? 그분 신분증으로? 그는 물었어요. 관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남성분이요. 서준호가 로비를 나서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나가 그 남자와 충격이 밀려왔어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택시에서 서준호는 휴대폰으로 강태현을 검색했어요. 링크드인 프로필이 나왔어요. 45살, 파트너 회사 고위 임원. 사진에서 그의 미소가 보였어요. 서준호가 스크롤을 내리다 멈췄어요. 강태현의 게시물에 손목시계가 보였어요. 특이한 디자인, 금색 테두리에 다이아몬드 장식. 이 시계, 그는 이 하나의 셀카 사진을 열었어요. 거울에 비친 지갑 옆으로 희미하게 시계가 반사돼 있었어요.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서준호의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확실해 눈물이 흘렀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창가에 기대 울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서울에 도착해 집으로 가는 길에 서준호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대면해야 해. 문을 열자 이하나가 왜 이렇게 늦어? 하고 물었어요. 그는 회사 일 하고 대답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그녀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야, 제주 컨퍼런스 정말 갔어? 갑자기 물었어요. 이하나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당연하지. 왜 또 그래? 하고 짜증을 냈어요. 서준호가 연기됐대. 최하나한테 들었어. 하고 말했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그럴 리가. 서준호가 호텔 갔어. 강태현 이름으로 체크인 됐더라. 하고 덧붙였어요. 이하나가 창백해지며 준호야, 그건. 하고 말을 더듬었어요. 서준호가 시계도 봤어. 사진에 비친 거, 그 사람 거지?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어요. 서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그날 밤, 서준호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하나의 흐느끼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다음날 아침, 그들은 식탁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하나가 태연 오빠랑 몇 달 됐어 하고 털어놨어요. 서준호가 왜? 하고 물었어요. 그녀가 당신이랑 지루했어. 태연 오빠는 성공적이고 나를 특별하게 대해줘 하고 울며 말했어요. 서준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나한테 왜 솔직하지 않았어? 그는 말했어요. 이하나가 미안해. 끝낼게. 하고 손을 잡았지만 서준호는 뿌리쳤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는 출근하며 문을 나섰어요. 회사에서 서준호는 멍하니 모니터를 봤어요. 동료가 괜찮아? 하고 물었어요. 응,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이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얘기해. 그녀가 말했어요. 서준호가 소파에 앉으며 태연은 어떤 사람이야? 하고 물었어요. 이하나가 회사에서 만났어. 처음엔 일 때문이었는데 점점 끌렸어. 하고 설명했어요. 서준호가 사진에 시계가 왜 있었어? 하고 추궁했어요. 그녀가 그날 밤 같이 있었어. 하고 고백했어요. 서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어. 하고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날 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서준호가 출근할 때 조심히 하고 말하지만 눈길을 피했어요. 이하나가 메시지를 보내 미안해, 용서해 줄래? 했어요. 그는 읽고 답하지 않았어요. 주말에 친구를 만나 결혼 생활 힘들어 하고 털어놨어요. 친구가 무슨 일? 하고 물었어요. 서준호가 하나가 바람 피웠어 하고 말했어요. 친구가 놀라 정말 하고 안아줬어요. 집에 돌아와 이하나가 요리를 해놓았어요. 먹자, 그녀가 말했어요. 서준호가 앉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물었어요. 이하나가 태연 오빠랑 끝낼게. 우리 다시 시작해. 하고 애원했어요. 서준호가 쉽지 않아. 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 후 서준호는 혼자 산책을 자주 나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어요. 결혼식 날 이하나의 미소를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사랑했는데 중얼거렸어요. 집에 돌아와 그녀를 봤어요. 시간 줘. 그는 말했어요. 이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에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준호는 베개로 귀를 막았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집중하려 했었어요. 이혼할까? 머릿속에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저녁에 이하나가 태연 오빠한테 연락 끊었어. 하고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서준호가 믿을게. 하고 말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어요. 점점 서준호의 일상이 무너져갔어요. 잠이 부족해 눈이 퀭했어요. 동료가 휴가가 하고 조언했어요. 점점 서준호의 일상이 무너져갔어요. 잠이 부족해 눈이 퀭했어요. 그는 고마워 하고 웃었어요. 처음엔 당신이랑 행복했어. 그녀가 말했어요. 잠이 부족해 눈이 퀭했어요. 어느 저녁 그들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다시 노력할까? 서준호가 물었어요. 이하나가 응, 사랑해 하고 안겼어요. 그는 그녀를 안았지만 마음속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과연 될까?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준호는 강태연의 프로필을 다시 봤어요. 그 사람이 왜 질투가 솟았어요. 이하나에게 태연이랑 얼마나 깊었어? 하고 물었어요. 그녀가 몸만 하고 대답했어요. 서준호가 그게 다야? 하고 소리쳤어요. 이하나가 울며 미안해 했어요. 그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꿈에서 이하나와 강태연이 함께 있는 장면을 봤어요.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침에 일어나 상담받을까 하고 제안했어요. 이하나가 좋아 하고 동의했어요. 상담소로 가는 길에 그들은 손을 잡았어요. 다시 시작하자. 서준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속 상처는 깊었어요. 상담에서 서준호가 배신당한 기분 하고 털어놨어요. 상담사가 시간이 필요해요 했어요. 집에 돌아와 이하나가 고마워 하고 키스했어요. 서준호가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의심이 되살아났어요. 정말 끝났을까?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서준호가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의심이 되살아났어요. 서준호가 알았어 하고 보냈어요. 다음 주에 이하나가 출장 간다고 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사진을 봤어요. 제주 셀카가 여전히 아팠어요. 출장 후 돌아온 이하나가 모두 잘 됐어 하고 웃었어요. 서준호가 좋아 하고 안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깨진 게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는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어요. 며칠이 흘러도 서준호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코드를 고치다 실수로 파일을 지우고 말았죠. 젠장.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동료가 다가와 준호야. 요즘 왜 그래? 하고 물었어요. 서준호가 집안일 하고 짧게 답하며 자리를 피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이하나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스파게티. 그녀가 밝게 말하며 접시를 내밀었어요. 서준호는 앉아 포크를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이하나가 맛있어? 하고 물으니 응 하고 대답했어요. 식사 중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하나가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지만 서준호의 시선을 느끼자 바로 화면을 잠갔어요. 누구? 그가 물었어요. 그녀가 동료 하고 넘겼어요. 서준호는 속으로 끌어올랐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녀의 등을 보며 그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마. 제대로 대면해야 해.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이하나에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데이트할까? 오랜만에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이하나가 놀라며 정말? 어디? 하고 물었어요. 서준호가 우리가 결혼 기념일에 갔던 프랑스 레스토랑. 예약할게 하고 웃었어요. 그녀가 좋아, 기대돼 하고 키스했어요. 서준호는 회사로 가는 길에 레스토랑에 전화했어요. 오늘 저녁 7시 2명 예약 부탁해요. 창밖을 보며 그는 계획을 세웠어요.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거짓말할 틈을 주지 않을 거야. 주먹을 쥐었어요. 회사에서 그는 하루를 버텼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 제주 호텔 관리자의 말을 떠올렸어요. 강태현 이름으로 가슴이 아팠어요. 오후에 동료 미팅에서 집중이 안 돼. 미안. 다시 설명해 줄래? 하고 물었어요. 퇴근 후 집에 가서 샤워를 했어요. 깨끗한 셔츠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차분하게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저녁 6시 반 서준호가 이하나를 데리러 나섰어요. 준비됐어? 그는 문 앞에서 물었어요. 이하나가 새 드레스를 입고 나와 어때? 하고 몸을 돌렸어요. 서준호가 예뻐 하고 손을 잡았어요. 차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로맨틱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이하나가 오랜만에 이런 분위기네 하고 웃었어요. 서준호는 응, 우리 결혼 기념일 생각나 하고 대답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어요. 촛불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오자 서준호가 물만 주세요 하고 말했어요. 이하나가 와인 안 마실래? 하고 물었어요. 그는 오늘은 맑은 정신으로 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이하나가 메뉴를 보며 스테이크로 할까? 하고 주문했어요. 서준호는 빵을 집어들었지만 먹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음식이 나오자 이하나가 포크를 들고 맛있겠다 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서준호는 그녀를 지켜봤어요. 하나야, 제주 출장 어땠어? 그가 갑자기 물었어요. 이하나가 좋았어 왜? 하고 대답했어요. 서준호가 천천히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켜고 이하나의 셀카 사진을 열었어요. 손가락으로 확대해 지갑과 재킷을 보여줬어요. 이하나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서준호가 옆에 강태현의 프로필 사진을 띄웠어요. 시계가 선명히 보였어요. 안녕, 태연 씨.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하나가 포크를 떨어뜨렸어요. 쟁그랑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렸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힐끔 봤어요. 준호야, 이건. 그녀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을 더듬었어요. 서준호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나 제주 갔어, 하나야. 호텔에 직접. 그의 말에 이하나가 숨을 헉 들이마셨어요. 컨퍼런스? 그건 2주 전에 취소됐어. 최하나한테 들었지. 서준호가 계속했어요. 이하나가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부정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강태현 이름으로 체크인 됐더라. 이 에르메스 지갑, 호텔 직원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시계, 사진에 비친 거랑 똑같아. 휴대폰을 그녀 쪽으로 밀었어요. 이하나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준호야. 그건 실수였어. 일 때문이었는데 그녀가 변명하려 했어요. 서준호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어? 하고 속삭였어요. 눈물이 테이블에 떨어졌어요. 서준호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계산해 주세요.
웨이터를 불렀어요. 이하나가 기다려. 얘기 좀 해. 하고 그의 팔을 잡았어요. 그는 뿌리치며 끝났어. 하고 일어났어요. 레스토랑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어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하나의 메시지였어요. 집에 와서 얘기해. 그는 무시하고 샤워를 했어요. 물줄기가 그의 몸을 때렸어요. 이제 자유로워. 가슴이 아팠지만 결의가 섰어요. 그날 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하나의 목소리가 열어줘 했어요. 서준호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방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서준호가 일어나 보니 이하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빨개졌어요. 어제 미안해. 그녀가 말했어요. 그는 커피를 타며 이혼하자 하고 대답했어요. 이하나가 안 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고 울었어요. 서준호가 신뢰가 깨졌어. 태연 씨한테 가. 하고 차갑게 말했어요. 그녀가 무릎 꿇고 제발 했지만 그는 가방을 챙겨 출근했어요. 회사에서 상사에게 휴가 신청할게요. 했어요. 점심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이혼 서류 준비 부탁해요.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이하나가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어디 갈 거야? 그가 물었어요. 그녀가 친구 집 하고 눈물을 닦았어요. 서준호가 좋아 하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녀가 나가자 집이 텅 비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과거 사진을 봤어요. 끝났어. 중얼거렸어요. 그 주말 서준호가 친구를 만나 맥주를 마셨어요. 하나랑 헤어졌어 하고 털어놨어요. 친구가 왜? 하고 물었어요. 그는 바람 하고 짧게 말했어요. 친구가 힘들겠다 하고 어깨를 토닥였어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새로 시작해야 해 결심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상사에게 말했어요. 저녁에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에서 바람을 느꼈어요. 괜찮아질 거야.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하나의 메시지가 왔어요. 미안해. 잘 지내. 그는 삭제했어요. 밤에 잠이 들 때쯤 평화가 찾아왔어요. 시간이 지나 서준호의 일상이 안정됐어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들려왔어요. 축하해. 동료들이 말했어요. 그는 웃으며 고마워 했어요. 주말에 취미로 등산을 시작했어요. 산 정상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자유로워. 바람이 그의 머리를 스쳤어요. 가끔 이하나를 생각했지만 아픔이 덜해졌어요. 그녀도 행복하길 중얼거렸어요. 새로운 만남이 생겼어요. 카페에서 만난 여자와 대화를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웃었어요. 서준호도 미소를 지었어요. 삶이 다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저녁 서준호가 집에서 책을 읽다 창밖비를 봤어요. 비가 오네. 휴대폰을 들었지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커피를 타고 소파에 앉았어요. 이제 괜찮아.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날 밤 꿈에서 과거를 봤지만 깨어나 웃었어요. 앞으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왔어요.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해야 해. 그는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들었어요. 주소록에서 변호사 번호를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서준호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전화를 걸자 변호사가 언제 오실래요? 하고 물었어요. 서준호가 오늘 오후에 갈게요. 하고 답했어요. 회사에 전화해 오늘 반차예요. 하고 말한 후 그는 서류를 챙겼어요. 제주 호텔 기록
인스타 사진, 강태현 프로필을 프린트했어요. 차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실에 도착해 문을 열자 변호사가 앉으세요 하고 의자를 가리켰어요. 서준호가 서류를 내밀며 이혼 소송하고 불륜 상대도 고소할게요. 보상금 1억 5천만 원 청구요 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증거가 확실하네요. 사진, 항공 기록, 공동카드 내역까지. 강태현 씨는 파트너 회사 임원이죠? 하고 물었어요. 서준호가 네,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엉망됐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소장 작성할게요. 재판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했어요. 서준호는 사무실을 나서며 가슴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다시 봤어요. 이게 현실이야. 손이 떨렸어요. 그날 오후 서준호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어요. 창구 직원이 접수됐어요.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는 법원을 나서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이하나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집에 와서 얘기해. 미안해. 그는 읽고 삭제했어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밤에 잠이 안 와 천장을 봤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동료가 얼굴이 안 좋아 하고 말했어요. 서준호가 괜찮아 하고 웃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이하나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강태현 측에 소장 전달됐어요. 반응이 클 거예요. 서준호가 알았어요. 하고 끊었어요. 집에 돌아와 뉴스를 봤어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의 미디어 회사 팀장 불륜 스캔들이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서준호는 그 글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이게 시작이야. 중얼거렸어요. 며칠 후 스캔들이 본격적으로 터졌어요. 언론에서 공대기업 임원 불륜 소송, 보상금 1억 5천만 원 기사가 나왔어요. 서준호가 회사에서 그 뉴스를 보자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 회사 우리 파트너잖아. 한 동료가 말했어요. 서준호는 모른 척 모니터를 봤어요. 강태현의 회사 주가가 떨어졌어요. 주주들이 항의하고 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강태현이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사님, 소송건 때문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비서가 말했어요. 그는 책상을 치며 젠장 하고 소리쳤어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미안해 하고 고백했어요. 아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울며 짐을 챙겼어요. 아이들이 아빠 왜? 하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 못했어요. 다음 날 강태현이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어요.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회의실에서 말했어요. 이사회가 즉시 수리하고 결정했어요. 뉴스에 강태현 전 임원 불륜 스캔들로 사임 헤드라인이 떴어요. 그의 집은 텅 비었어요.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강태현은 호텔에 혼자 앉아 술을 마셨어요. 모든 게 끝났어. 유리잔을 깨뜨렸어요. 이하나의 회사도 혼란에 빠졌어요. 상사가 그녀를 불렀어요. 하나씨, 이 스캔들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타격받았어. 상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하나가 죄송해요. 하지만 하고 변명하려 했어요. 상사가 해고해요. 오늘부로 하고 차갑게 말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사무실을 나왔어요. 동료들이 그녀를 힐끔 봤어요. 그 불륜 기사 그녀잖아.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이하나가 짐을 챙겨 엘리베이터를 타자 가슴이 터질 듯 했어요.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지만 서준호의 물건이 이미 치워져 있었어요. 준호야.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변호사로부터 서류가 왔어요. 이혼 소송 동의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재판이 빨리 진행됐어요. 판사가 증거가 명확해요. 재산 분할은 원고 측에 유리하게 하고 판결했어요. 서준호가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갔어요. 아파트, 예금, 차.
이하나가 법정을 나서며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끝이야. 택시를 타고 작은 원룸으로 갔어요. 월세 50만 원짜리 방, 가구도 없었어요. 그녀는 바닥에 앉아 가방을 열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 중얼거렸어요. 서준호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짐을 풀며 창밖을 봤어요. 새 출발. 그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프로젝트 리더 돼. 상사가 말했어요. 서준호가 열심히 할게요. 하고 웃었어요. 주말에 친구를 만나 이혼했어. 하고 말했어요. 친구가 힘들었겠다. 하고 맥주를 따줬어요. 서준호가 이제 괜찮아. 하고 잔을 부딪혔어요. 프로젝트 리더 돼. 상사가 말했어요. 뉴스에서 강태현 사임 소식이 다시 나왔어요. 그는 채널을 돌렸어요. 과거는 잊자. 소파에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출근길에 커피를 사 마셨어요. 오늘도 화이팅! 스스로를 격려했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동료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인사했어요. 서준호도 미소를 지었어요. 삶이 서서히 안정됐어요. 이하나의 삶은 달라졌어요. 원룸에서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지만 맛이 없었어요. 일자리 찾아야 해. 그녀는 이력서를 썼어요. 면접에 갔지만 스캔들 때문에 어렵네요. 회사들이 거절했어요. 집에 돌아와 라면을 먹었어요. 이게 내 현실이야.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어요. 미안, 바빠. 메시지만 왔어요. 이게 내 현실이야.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과거 사진을 스크롤하다 제주 셀카를 봤어요. 거울에 비친 지갑과 재킷이 선명했어요. 이게 그녀의 손이 멈췄어요. 확대해보자. 강태현의 물건이 분명했어요. 왜 그때 못 봤지?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녀는 바닥에 앉아 사진을 지우려다 멈췄어요. 확대해보자. 강태현의 물건이 분명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방 안이 어두워졌어요.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준호야, 미안해. 왜 그랬을까? 흐느끼는 소리가 방을 채웠어요.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돌아갈 수 없어. 그녀는 몸을 웅크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이하나가 거울을 보며 메이크업을 했어요. 새 일자리 찾자. 하지만 면접에서 또 거절당했어요. 경력이 좋지만 이미지가. 인사팀이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울었어요. 물소리가 그녀의 눈물을 가려줬어요. 저녁에 테이크아웃 음식을 먹었어요. 혼자서도 살아. TV를 켰지만 집중 안 됐어요. 인스타를 다시 열어 서준호의 프로필을 봤어요. 행복해 보이네. 그의 세계 시무를 보며 속이 쓰렸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던졌어요. 내 탓이야.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밤에 잠이 안 와 산책을 나갔어요. 거리에서 커플을 보자 가슴이 찔렸어요. 나도 저랬는데.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어요. 후회해. 베개에 중얼거렸어요. 시간이 지나 이하나의 일상이 무미건조해졌어요. 밤에 잠이 안 와 산책을 나갔어요. 내 탓이야.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시간이 지나 이하나의 일상이 무미건조해졌어요. 퇴근 후 원룸으로 가는 길에 비를 맞았어요. 집에 들어와 젖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태연 오빠는 어떻게 지낼까 검색해보자 그의 뉴스가 나왔어요. 가족과 헤어지고 운둔 생활. 그녀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둘 다 망쳤어.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밤에 꿈에서 서준호를 봤어요. 왜 나를 버렸어? 꿈속에서 물었지만 깨어나 울었어요. 내가 버린 거지. 현실을 직시했어요. 다음날 알바 중에 손님이 하나씩 하고 불렀어요. 옛 동료였어요. 요즘 어때? 그녀가 그냥 하고 대답했어요. 동료가 힘내 하고 가자 그녀는 카운터에 기대 울음을 삼켰어요. 어느 주말 이하나가 원룸을 청소했어요.
먼지를 털며 과거 사진을 발견했어요. 결혼식 사진에서 웃는 자신을 봤어요. 행복했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사진을 찢으려다 멈췄어요. 기억으로 남겨 서랍에 넣었어요. 저녁에 와인을 마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순간의 설렘 때문에 잔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어요. 서울 불빛이 반짝였어요. 돌아갈 수 없어 가슴이 저려왔어요. 그녀는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준호야. 흐느끼며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그녀가 일어났어요. 살아야 해. 거울을 보며 화장했어요. 알바로 나가며 오늘은 웃자 다짐했어요. 하지만 가슴속 후회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서준호의 삶은 점점 나아졌어요. 새 프로젝트에서 성공했어요. 좋은 결과예요. 상사가 칭찬했어요. 그는 팀 덕분이에요. 하고 웃었어요. 주말에 등산을 갔어요. 산길을 오르며 땀을 흘렸어요. 정상에서 바람을 느꼈어요. 자유로워. 내려다보는 서울이 새로워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 책을 읽었어요. 새로운 시작. 페이지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끔 이하나를 생각했지만 과거야 하고 넘겼어요. 친구 모임에서 새 여친 생겼어? 하고 물었어요. 서준호가 아직? 하고 웃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여자와 데이트 약속을 잡았어요. 내일 봐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삶이 밝아졌어요. 이하나의 후회는 깊어졌어요. 어느 밤 그녀가 인스타를 다시 열었어요. 제주 사진을 지웠어요. 이게 끝. 하지만 마음속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지갑에 반짝임이 떠올랐어요. 어느 밤 그녀가 인스타를 다시 열었어요. 행복은 순간이었어. 울음이 터졌어요.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그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돌아갈 수 없지만 반성할게.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다음 날 알바에서 손님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눈가에 그늘이 졌어요. 삶이 계속됐어요. 후회 속에서. 하지만 눈가에 그늘이 졌어요. 삶이 계속됐어요. 강태현은 은둔 생활을 했어요. 아이들 보고 싶어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그는 돈을 송금했어요. 이게 대가야. 창밖을 봤어요. 뉴스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자 TV를 껐어요. 다시 시작해야 해. 하지만 나이 때문에 일자리가 안 구해졌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하나를 만난 게 실수였어. 후회했어요. 밤에 술을 마셨어요. 가족 미안해. 유리잔을 깨뜨렸어요. 다음 날 구직 사이트를 봤어요. 경력 있지만 지원했어요. 거절 메일이 왔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한숨을 쉬었어요. 이하나와 강태현의 만남은 끝났어요. 그녀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경력 있지만 지원했어요. 각자 외로움 속에 살았어요. 서준호는 새 데이트에서 웃었어요. 즐거워. 여자가 말했어요. 그는 나도 하고 손을 잡았어요. 과거가 멀어졌어요. 이하나가 거리를 걷다 서준호를 봤어요. 저 사람. 하지만 피했어요. 미안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밤에 원룸에서 울었어요. 그 설렘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는 베개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나아질까. 하지만 후회가 그림자처럼 따라왔어요. 시간이 흘러 서준호의 삶은 안정됐어요. 새 여친과 여행을 갔어요. 제주 어때? 그녀가 물었어요. 서준호가 좋아 하고 웃었어요. 과거를 떠올렸지만 이제 새로워. 바다를 봤어요. 이하나의 원룸은 여전히 좁았어요. 그녀가 일기를 썼어요. 후회해. 펜을 내려놓았어요. 밤에 창밖별을 봤어요. 그녀가 일기를 썼어요.
이하나의 원룸은 여전히 좁았어요. 하급직이지만 출근하며 생각했어요. 교훈이야. 지하철에서 창밖을 봤어요. 새 여친과 여행을 갔어요. 이하나의 원룸은 여전히 좁았어요. 어느 가을날 이하나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세 사람의 삶이 각자 흘러갔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살아야 해. 일어나 집으로 갔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축하해. 친구들이 말했어요. 그는 고마워. 잔을 들었어요. 강태현은 가족과 재회하려 했어요. 미안해. 전화했어요. 아내가 생각할게. 하고 끊었어요. 그는 희망을 품었어요. 강태현은 가족과 재회하려 했어요. 각자의 길에서